안녕하세요. 243페이지 분할 출원. 분할하고 변경. 주체 원출원인 기간이 명세두면 보정 가능 기간, 그 다음에 거저결정 받은 납 30일, 특허결정 받은 납부터 3개월, 변경 출원은 최초 거저결정 받은 납부터 30일. 서면 출원서에다가 취지 표시하고 원출원 표시. 효과는 출원일 소거표. 그래서 얘하고 차이점은 여기에 있었어요. 기간. 특히 기간 관련해서 내가 하나만 좀 그려보면 출원을 하고 심사 청구도 했고 거절 이후 통지 나와서 대응도 했고 근데 거절 결정이 됐어. 요거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를 했어요. 그 결과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 강의에서도 했었지만 경고 표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최후 거절을 통지, 하나가 재심사에 따른 거절 결정. 이게 실무에서 그 부각하려고 좌측 상단에는 네모 박스 딱 쳐서 나옵니다. 저거 거절 받은 날 30일이야. 이거 연장도 가능하지? 여기도 똑같이 써볼까? 이건 거절 받은 날부터 30일. 연장도 가능하고. 분할 출원. 이거 자진 보정 기간. 보정 기간. 그 다음에 이거 보정 기간. 거절을 통지에 따른 지정 기간. 그 다음에 이거 거절서 받는 날부터 30일인데 재심사 청구 전까지만 분할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심사 기준 강의에서 다시 할 거예요. 분할 출원에 보면 거절주 만납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재심사 청구라면 그 후에는 분할 출원 못하게 막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법조문에 안 써 있는데 실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취지는 재심사 청구로 하면 거절 결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심사 청구의 효과가 거절 결정 취소였었잖아요. 그래서 거절 결정 받는 30일이 없어진다는 거야. 난 그 논리가 좀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심사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심사 기준 정리 강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 거절 결정 받는 날부터 30일. 연장하면 연장될 때까지. 이게 이제 분할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야. 내가 지금 특허 결정은 예시를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변경 출원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쭉 계속 아무 때나 최초 거절 결정 받는 날부터 30일. 재심사 청구 후에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이게 실무가 심사 기준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쭉.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 보정 가능 기간. 보정은 여기가 자진 보정, 여기가 최초 거절 통지에 따른 지정 기간, 그 다음에 이거 재심사 청구 시. 이게 보정 기간이지.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푸실 때 명소든 보정 가능 기간, 분할 기간, 변경 출원 기간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를 최초 거절 결정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엊그제 조문특강에서 했었네. 분할하고 변경에 있어서 차이점이 중복특허 쟁점. 분할 출원 같은 경우 만약에 청구 범위가 겹치게 되면은 36조 2항 거절 이유 통지한다 그랬습니다. 36조 6항 협의 요구서 통지하면서 조문특강에 써 있었죠. 근데 변경 출원 같은 경우는 원 출원 취하 간주시킵니다. 이 차이. 나머지는 분할 변경 출원이 내용이 똑같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조문특강에서 이미 좀 계속 했었네. 분할 변경 정당 권리자 출원. 여기서 학선 지위 출원을 소급표 예외. 그 다음에 공지의 주장. 취지 표시할 때 원래 출원 시에 취지 표시해야 되는데 그거 출원 소급표 예외에서 분할 출원 시 취지 표시하면 됐고. 그 다음에 조약 우선권 주장하고 국내 우선권 주장. 이거 다 취지 표시하는 거야? 공지의 주장은 대신 30조 1항 1호만 취지 표시가 필요했었지 의사의 반환 공지 말고 의사의 의한 공지 얘기하는 거고. 그게 다 출원 소급표 예외. 원래 출원 시에 취지 표시해야 되는데 출원 시 안 했어도 분할 출원 시 변경 출원 시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지의 주장에서는 출원부터 30일에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분할 출원한 날부터 30일에 낼 수 있다. 이게 출원 소급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30일, 플러스 30일, 플러스 3개월. 그 삼성노트 이거 쓰시는 분들 있습니까? 얘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느려졌잖아요. 이게 뭐 용량 때문에 그래요? 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맞잖아. 필기가 조금씩 느려졌잖아. 맞잖아요. 과거 걸 지우면 되나?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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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번역문, 청구 범위, 심사 청구, 조약구조 증명서류. 조약구조 증명서류는 우선 1년 4개월이었었는데 분할 출원이 우선 1년 4개월 지났어도 분할 출원 나와서 3개월 더 줬었습니다. 요 라인들, 이게 출원일 소급표와 관련된 애들. 여기는 소급표 예외, 여기는 추가 기간 더 주는 거. 그 다음에 정당 권리자 같은 경우는 조문특강에서도 했었지만 실무에서 활용 빈도가 없다 보니까 분할 변경 출원하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맞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상한데 하면 그게 맞는 거야. 얘는 하나도 없고 여기만 있었지. 심사 청구만 플러스 30일. 이게 출원일 소급표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밑줄 한번 싹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내가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하는 건데 아니면 이제 조문특강에서도 할 거고 요거 업그레이드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우리 안 했었지? 보정 절차 때 이거 했었나? 그 분할하고 보정하고 차이점? 했어? 그래. 우리는 진짜 대단하네. 다 했네. 그래요. 한 거 맞지? 시기 차이, 범위 차이. 됐어. 아주 좋았어. 이 분할 출원. 2번 요건, 1번 추천 요건, 원출원한 자 또는 그 승계인. 그 승계인이라는 게 원출원 승계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원이 똑같아야 돼요. 분할 출원 시 기준으로 출원이 똑같아야 됩니다. 저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옆에 줄 공동 출원의 경우는 밑에 줄 전원이 일치해야 된다. 객체적 요건 두 번째 줄 원출원 최명도 범위. 원출원 최명도 범위 내에서 안 하면 신규사항 추가라고 해서 거절 이유도 했었습니다. 시기적 요건 첫 번째 줄 보정, 그 다음 그 옆에 거절 결정 받은 날부터 30일, 그 밑에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이것도 조문특강에서 정리했었죠. 거부심 청구기간 연장하면 그와 연관된 분할 변경 재심사 청구도 다 연장됐었다. 그 다음 그 밑에 특허 결정 또는 그 옆에 특허 등록 심결. 이거 뭔지 이제 알겠지? 그 기본 강의에서 했었어요. 거부심에서 자판했을 때 특허 결정 심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 줄 받은 날부터 3개월.
그다음 그 밑에 줄 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는 그날. 이게 3개월 또는 설정등록이 좀 빠른 날까지. 3번 절차. 괄호 1번 첫 번째 줄 취지 및 원출원 표시. (2번) 원출원의 청구금액에 기대는 발명을 분할 출원한 경우. 이게 원출원하고 분할 출원하고 청구금액이 겹쳤다는 소리야. 똑같은 소리라는 소리야. 그건 중복특허 상황이 됐었지. 예, 그때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36조 2항의 거주료 통지와 36조 6항의 협의 요구서가 2장 날라온다 그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효과. 1번 적법한 경우 첫 번째 줄 출원일 소급, 그 옆에 예외적으로 확선 지위, 그 확선주의에서 이거 확선 지위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 확대된 선언 지위. 그다음 그 옆에 공지의 주장 취지 및 증명서류 제출. 그 옆에 조야구주 주장 취지. 그 등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출원시 취지 표시 기초국가 출원 연월일 이거 쓰잖아. 그걸 등이라고 표현한 거야. 취지, 출원 국가, 출원 연월일 다 썼었잖아. 국가하고 연월일을 등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우주 취지 등도 국내우주 할 때는 취지하고 선출원 표시했었는데 선출원 표시를 등이라고 내가 그냥 표현한 겁니다. 이게 출원일 소급비 예외. 2번 그 방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반려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필요 없어. 이게 되게 웃긴 게 우주는 방식 요건을 만족 안 하잖아. 그러면은 보정명령은 무효를 하는데 이 분할 변경에선 방식 요건 만족 안 하잖아. 반려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기본 강의도 그렇고 좋은 특강도 마찬가지인데 반려 사유하고 무효 사유를 하나하나 다 구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비슷한 취지로 보이는데도 어떤 건 반려고 어떤 건 무효하는 등 실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논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고 저것만 합시다. 두 번째 줄 52조 1항 위반의 경우 이게 신규사항 추가지. 그러면 그 밑에 줄 거절료 정보 제공 직권자 심사 특권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취소 사유 빼고 다 해당합니다. 5번 관련 문제. 1번 외국어 출원. 아유 이거 지겹다. 보분 변심조 얘기하는 거야. 보분 변심조에서 분이 분할 출원입니다. 외국어 출원했으면 번역문 제출해야지만 분할 출원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분할 출원이라는 것은 원 출원 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게 분할 출원인데 원 출원이 외국어 출원이면 원 출원에서 번역문 제출한 후에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이제 제한이라고 합니다. 제한. 1번 외국어 출원. 반가로 1번 원 출원 외국어 출원인 경우 첫 번째 줄 국어 번역 제출된 경우에만. 그 다음에 2번 분할 출원이 외국어 출원인 경우. 이거 이제 그 방향 설정 잘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야. 분할 출원을 외국어로 한 거야. 이번에 원 출원을 외국어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1년 2개월 지났어도 플러스 30을 더 준다. 그 방향 설정 잘 하시고. 세 번째 줄. 분할 출원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추가 기간 더 줍니다. 계단에 그 밑에 줄 다마는 뭔지 알겠어요? 원래 번역문 제출 기간이 남았어도 명서도면 보정하거나 출원이 심사 청구하면 번역문 제출 못 하거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번역문을 여러 번 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넘어가고. 2번 청구 범위 두 번째 줄 분할 출원 납서 30일 더 준다. 3번 심사 청구 첫 번째 줄 분할 출원 납서 30일 더 준다. 4번 국내우주 선출원주의 불인정. 이거 기억나요? 그 조약우주하고 국내우주 할 때 기초출원과 선출원의 차이점 했던 거. 조약우주 할 때는 최선성 정교성, 특허 실용 신안 등. 근데 거기서 최선성에 있어서 예외가 있었습니다. 후출원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었는데 국내우주에서는 분할 변경 갖다는 절대로 그 국내우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4번. 첫 번째 줄 분할 출원은 국내우주의 선출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분할 변경으로는 국내우주 할 수 없습니다. 5번 분할 출원 다시 분할 출원하는 거 가능. 이거는 이제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분할 출원을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출원일이 최초 원 출원으로 다 가는 거야.
7번 공주의 주장과 우선권 주장. 이건 그냥 간단히 읽어보고요.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 그 3번 분할 추론 시 우선권 주장. 그 나번 체크하세요. 나번이 뭐냐면 그 이 라인입니다. 원추론에서 30조를 밟았다고 해서 분할추론에서 자동적으로 30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원추론과 분할추론은 개별 추론이기 때문에 분할추론에서도 30조 효과를 받고 싶으면 따로 30조 절차를 꼭 밟아야 돼요. 이게 이거야. 원추론에서는 30조 절차를 밟았는데 분할추론에서 실수로 30조 절차를 안 밟은 경우,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판례 체크한 건 요겁니다. 원추론에서 우선권 주장 밟았어요. 뭐 54공원, 55조건. 분할추론에서 그걸 안 한 거야. 그럼 분할추론은 우선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추론에서 받았던 효과가 그대로 승계돼서 분할추론에서 효과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분할추론에서도 필요한 효과가 있으면 각각 개별적으로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된다. 안 밟았으면 분할추론에서는 그 효과가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트 메뉴가 또 이거야. 원추론에서 추론 공개했다고 분할추론에서 자동적으로 추론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추론 공개 시점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라인. 얘네들은 핵심이 얘와 얘는 완전히 별개의 추론이다. 따라서 효력이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이 느낌을 푸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도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얘는 2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도 심시험은 나올 거예요. 247페이지의 내용 요약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다 표시했으니까. 다 설명했었으니까 편하게 한 번만 그 감잡을 겸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변경추론은 원추론하고 차이점만 잡으시면 되는데 2번 요건, 3번 시기적 요건, 첫 번째 줄 최초 거절 요청 받는 날부터 30일 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같고요. 252페이지 괄호 3번 원추론의 취하간주, 첫 번째 줄 변경추론이 있는 경우 그 실용신한 추론은 취하간주. 그 다음에 다 같습니다. 253페이지에 8번 분할추론과의 차이라고 다시 정리되어 있는데 뭐 이미 체크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255페이지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6페이지 외우시고, 조문 특강에서 여러분들 표모음집을 받았고 그거를 혹시 미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서에서는 한눈에 시험장 가기 전에 요약 정리하라고 한 페이지에 들어오게 하려고 좋은 번호만 딱 써놨는데, 조문 특강용 그 서브집, 그 표모음집이 전부 다 이제 책으로 나옵니다. 서브집은 이걸 다 하나하나 풀이해놨어요. 좋은 번호로 안 쓰고 말로 해놨거든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내용은 같은 거야. 같은 거여서 뭐 원하시는 편한 자료로 단권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단권화 목적이거든. 단권화 목적. 조문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조문 노트로 단권화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 아니면 서브집인데, 두꺼운 걸 좋아한다면 기본서고 얇은 건 좋아한다면 서브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받는 자료들을 내가 시행착오로 겪어서 뭐가 나한테 단권화가 필요한지를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조문 노트로도 공부를 해보고 기본서로도 공부를 해보고 서브집으로도 공부를 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제일 원하는 걸 갖다가 선택해서 나머지 자료들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선 버려버리는 거야. 자료의 홍수 속에서 대비하는 게 그겁니다. 다만 자료의 홍수를 강사는 왜 제공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100점을 일단은 그 바탕을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일단 줘놓는 거야.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257페이지 5선권 주장. 조약 우주하고 국내 우주. 아, 근데 어때요? 이게 칠판하고 전자칠판하고 어때? 뭐가 더 괜찮아? 이제, 아니, 근데 칠판도 이거 전자칠판을 같이 보여주잖아. 근데 왜 이게 더 좋다는 거야? 따지려는 건 아니고. 어? 뭐 한다고? 아, 순서대로. 아, 분필이 흐려서. 그거 내가 요즘 힘이 없어갖고 강하게 못 쓰는 거야. 봐봐, 우리 생물 선생님, 지금 박윤 선생님 이제 필기 하시잖아요. 분필이 뚜렷하지? 내가 박윤 선생님보다 힘이 없어요, 저. 좋은 특강 할 때 내가 알딸딸딸 하다 하잖아요. 그거 진짜로 소주 한 잔 마신 것 같은 알딸딸한 경지에 이른 거거든. 그래서 바들바들 떠면서 그래갖고 좀 색깔이 약한 건데. 아, 그러니까 순서랑 색깔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한번 그냥 물어본 겁니다. 조문 특강은 칠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칠판으로 쭉 가긴 갈 거야. 근데 이제 나머지 수업들은 그러면 웬만하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조약 우주하고 국내 우주. 기초 출원 조건하고 선 출원 조건. 야, 근데 너는 폭력파인가 보다. 맞지? 방금 너 주먹으로 맞았지? 주먹으로 맞았어? 그래요. 잘했어. 또 조약우주 기초출원 선출원. 아, 근데 또 공개 강의여서 뭐라고 하기 좀 그런데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 최선성, 정규성, 그 다음에 특허 실용 실한 등. 그리고 최선성에 예외 있었던 거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나 왜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좀 잡아두시고. 후출원 당시에 최초 출원이 무효 취합 포기 거저 일정 확정돼서 소멸되었고 또 공개도 되지 않았고 어떠한 권리도 안 나왔고 우주의 기초가 된 적도 없으면 그 나라의 후출원을 갖다가 그걸 우선일로 잡아갖고 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외. 정규성은 반려만 안 됐으면 다 되는 거야? 무효 취합 포기 거저 일정 확정돼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특허 실용 실한 등은 그 조문에는 무슨 상표 디자인도 있는데 상표 디자인 갖다가 특허 우선권 조장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는 그냥 등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국내는 아까도 말했지만 분할 변경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성만으로는 안 돼. 살아있어야 돼. 이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요 차이. 그래서 무효 취합 포기 거저 결정 확정 기각 신규 확정돼도 안 되고 특허 결정 확정돼도 안 돼. 특허 결정 확정이라는 게 설정 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원 계속 중이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출원 시 기준이야. 출원 시에만 살아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리면 분할 변경 국내 우주가 앞에 것 갖다 이어받는 후속 절차라고 하는데 분할 변경 국내 우주 하려면 앞에 게 살아 있을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게 살아 있을 때만. 그 다음에 특허 실용 실현을 할 수 있고. 조건. 주체. 이건 조약우주 출원인 또는 우주 승계인도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국에선 갑이고 한국에서는 을이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선 네가 해라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5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파리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파리 조약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특허법에 없는 조문이라 할지라도 파리 조약에 있으면 그것은 그냥 규정이 되는 겁니다. 국내는 실질적 승계인, 이 실질적 승계인이라는 것은 출원 승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인이 같거나 출원을 팔았는데 출원인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이거 나중에 그 판례 강의에서 중요한 거 좀 배울 겁니다. 기간 1년. 1년하고 12개월하고 같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서면. 취지표시, 국가명, 연월일. 취지표시, 선출원 표시. 분할 변경 국내 우주. 그러니까 앞에 거 갖다 이어받는 것은 이거 서면 쓰는 게 똑같습니다. 취지표시, 선출원 표시. 취지표시, 원출원 표시. 똑같아요. 분할 변경 국내 우주. 효과. 우선일 주는데 복잡하다 하면 맞다 그랬어. 발명별로 다 달라져. 어떤 발명 우선일 주고 어떤 발명 우선일 안 주고. 그 다음에 이게 1차건, 2차건 자꾸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 했지. 공지의 주장할 때 우리 뭐 기본 강의에서도 그림 많이 그렸었는데 얘도 저 차이가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자꾸 나오고 있어요. 1차하고 2차하고. A를 공개하고 A를 기초 추론하고. 이건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A를 조약우주한다. 그러면서 30조를 하고 싶어. 30조를 하고 싶으면 30조의 날짜가 12개월 이내에 추론을 해야 되잖아. 그게 여기가 12개월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국내 우주 같은 경우는 우선일 효과를 줘버려. 갑이 A를 공지하고 갑이 한국에서 A를 선출원했고 갑이 한국에서 국내 우주 할 때는 보통 추가적인 발명 더했을 때 하나를 묶으시고 국내 우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뭐하러 국내 우주에 이미 한 건데. 이거 갖다가 국내 우주 밟으면 그럼 이거 우선일이 인정되는 거잖아. A는. A 같은 경우는 30조 효과를 받으려면 하여튼 우선권 주장 그냥 발명별로 다 복잡하다 보면 돼. 30조 효과도 발명별로 다 다르게 나올 거라고. 이 선출원부터 1년만 만족해도 돼요. 이게 저거 30조 이랑 효과. B는 어떡할 건데? B는 뭐 어쩔 수가 없지. B는 A를 공개된 걸로 바탕으로 신규진보성 심사를 받겠지. 근데 A 같은 경우는 A가 공개되지 않은 걸로 신규진보성 심사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거요. 국내 우주는 증명서류가 필요 없는데 조약 우주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게 증명서류가 우선부터 1년 4개월 안에 내야 되는데 낼 때 둘 중에 하나는 낼 수 있어. 하나는 그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이게 몇몇 국가들 체결했다 그랬지. 거기는 접근 코드 번호, 이걸 DAS 번호라고 해. DAS. DAS 번호랑 그 나라 출원 번호를 주면 되고, 그게 안 되는 국가 같은 경우는 그 해외 가갖고 거기서 A4 용지로 그 증명서를 받아와야 돼. 그 몇 월 며칠 날 출원했고 그 다음에 최명도가 뭐다를 서면으로 받아와야 돼. 접근 코드 번호, 이걸 DAS 번호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그 서류, 출원 연월을 적힌 빳빳한 상장에다가 최명도 붙인 거.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257페이지. 3번 요건, 1번 추천 요건, 1번. 아, 그리고 이거 추천 요건 할 때 하나 더 있었지. 일단 동맹국의 효력을 받아야 돼. 그게
동맹국 국민 또는 제내자. 반가로 1번 조약 당사 국민, 이게 동맹국 국민 또는 그 밑에 줄 동맹국 거소나 영업소 있는, 이걸 동맹국 제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밑에 줄 승계인도 포함, 이게 똑같은 출원인도 되는데 서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우주 승계만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약우주는. 2번 객체적 요건 반가로 1번 특허 실용 신안 등, 거기 뭐 디자인 발명자증 필요 없어요. 이건 넘어가. 발명자증은 사회주의에서 하는 특허 제도인데 지금 사회주의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 정규 출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최초 출원이거나 최초 출원 인정. 최초 출원 인정이 그 최초 출원 예외 얘기하는 거야. 그 나라에서 후속 출원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258페이지 3번 시기용 요건 첫 번째 줄 1년, 4번 절차 첫 번째 줄 취지 국가명 연어를 기재, 밑에 줄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 증명서류. (4번) 효과 1번 적법한계고 반가로 1번 파리조약 사비, 이거 우리 기본 강의에서 그림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심사할 때 신진선악할 때 우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와 특허권 행사할 때 또 우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데, 이 관점은 뭐냐면 출원보다 전에 있던 물건이나 출원보다 전에 있던 실시는 못 건드려. 그게 96조 1항 3호나 선사용권이거든요. 출원 후에 모방한 것만 특허권 행사할 수 있어. 이거 할 때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선일 전에 있던 거는 특허권 행사를 못하고 우선일 후에 뭔가 이루어진 거는 특허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거 할 때도 이제 우선권 주장 나오죠. 거기에 54조에는 신진선악할 때 우선일만 준다만 써 있었는데 그 특허권 행사할 때 우선일 효과를 준다는 것은 파리조약 4비에 있었습니다. 1번 파리조약 4비 첫 번째 제1국 출원일과 제2국 출원일 사이에 행해진 타출원 또는 제3자 실시로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면 거저 결정되지 아니하면, 이게 심사할 때 신진선하고 우선을 기준한다 그 소리고, 밑에 줄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발생 실시한다. 이게 특허권 행사할 때 우선일 이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 행사 다 당해버린다는 거야. 반가로 이건 판단 시점 소급, 첫 번째 줄 29조 36조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일 소급된다는 거지. 두 번째 줄 출원일 자체가 다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분할 변경 정당 권리 요청하고 취급이 다릅니다. 얘는 발명별로 우선일 줄까 말까지 전체적인 출원일이 땡겨지는 건 아니에요. 3번 판단 시점 소급과 무관한 규정. 이거 이제 외워야지. 우리 조문특강에서도 갈 건데 기본 강의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던 건데, 출원부터 우선부터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외울 때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출원부터 뭐만 확실히 잡아두세요. 그리고 아리까리한 건 다 우선부터 뭐다 이렇게 잡아버리셔도 좋아. 그게 심공존재 우등보. 심공존재 우등보. 조문특강에서 서브집 봤다시피 서브집에는 아예 두 문자 할 거니까 저 두 문자가 뭐였어? 라고 하면은 망하는 거야. 그게 서브집의 한계인 거야. 서브집은 얇은 대신 뭐였지? 하면 망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기본 서파와 서브집파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갈릴 거예요. 심의 심사청구, 출원부터 3년. 공이 공지에 주장할 때 그 증명서를 출원부터 30일. 존이 존속기간, 출원부터 20년. 제가 그 재정 청구할 때 불충분 실시하면은 그 공장 만들 기간 조회됐었습니다. 출원부터 4년. 우가 이제 국내 우주에서 선출원 죽는 거, 그게 출원부터 1년 3개월. 등이 등록 지연, 출원부터 4년, 심사 청구부터 3년 정도 전날 4년. 보가 특허 여부 결정 보류 신청. 그게 258페이지 있습니다. 반가로 3번 판단 시점과 소급과 무부담 교정, 첫 번째 줄 심사 청구의 심, 세 번째 줄 존속 기간의 존, 두 번째 줄 공지의 주장의 공, 심공 존,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재정의 재,
신공 존재, 그 다음에 거기 그 국내 우주가 이제 빠져 있는데 국내 우주도 하나 넣어주세요. 국내 우주에 있을 때 선출원 취하 간주 시점, 그게 선출원 1년 3개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등록 지원의 등, 맨 끝에 줄 특허 요청 보류 신청의 보, 심공 존재 우등보. (259페이지) 가로 3번 이중 우주 금지. 처음에 중복해서 우선권 주장이 된 발명에 대해서는 판단 신청 소급되지 않는다. 여기다 같이 써놓겠습니다. 이중 우주는 아예 효과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방금 나왔던 것처럼 요 위에다 써야겠다. 중복 특허 쟁점. 여긴 그런 거 없는데 여기는 있기 때문에 선출원 취하 간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문 특강에서 이미 했다. 선출원이 만약에 PhD 출원이면 1년 3개월 또는 기준일 중 늦은 날. 보통은 다 빠른 날이었는데 거기만 늦은 날이 있었지. 요 중복 특허 쟁점에 있어도 서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260페이지) 기본 강의에서 소개하듯이 편하게 풀어놓은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263페이지도 편하게 읽어보시고 264페이지 이거 시험 문제 왜 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나올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후출원 전에 전출원인 취하포기 거절결정학적 기각신결학적 무효 취하포기 거절결정학적 기각신결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종결됐다. 그 다음에 3번 공개되면 안 되고요. 4번 어떠한 권리도 나오면 안 되고 5번 우주의 기초가 안 됐어야 되고 2, 3, 4, 5 조건 외우시고 2, 3, 4, 5 이런 경우에는 후출원을 기초로도 우선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할게. 심사기준 강의에서는 시간 봐서 설명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할 거고요. 이게 2차 시험에 나왔었는데 1차 시험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차 시험에 나와서도 엄청나게 난리 났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 특허법 문제냐고 하면서 각주 344번에 미국에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CIP 출원이라고. 이 CIP 출원이 최초 출원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분할 출원과 국내 우주를 짬뽕해 놓은 그런 제도인데 그 CIP 출원 갖다 남의 나라에서 조약 우주가 되냐에 대한 쟁점이야. 얘가 분할 출원과 국내 우주를 짬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최초 출원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그럼 후출원이니까 조약 우주 기초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주겠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CIP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나왔을 때 조금 많이 논란이 됐던, 그래서 1차 시험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다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각주 34번 그냥 체크만 해두시고 안 읽어보셔도 좋은데 265페이지 표 외우시고 서면에서 접근 코드 번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DAS 번호입니다. DAS라고도 하는데 DAS. 다음 266페이지 국내 우주. 1번 주체적 요건, 방가로 1번 선출원의 출원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최신 판례는 이거 체크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례 강의에서도 할 거고 1, 2차 시험 다 나옵니다. 2차 시험도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갑이 추론을 하고 야 한국에서는 네가 해라. 이게 된답니다. 계속 갑 건데 이게 우주 승계인이라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국내 우주를 하게 되면 앞에 추론이 취하간주되는 굉장히 치명적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의 한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우주 추론을 해서 다른 사람의 추론이 취하간주되면 얘가 갑자기 뭐야 하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달라? 국내 우주는 발명 하나 더 추가했을 때 하나의 추론을 묶고 싶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B라는 거 더 추가했을 때. 아, 그리고 우리 그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길어서 필통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14cm 너는 진짜 수제자다. 너는 딱 들어가네? 모든 게 조건이 많네, 얘는. 이게 안 들어간다 그래갖고, 약간 좀 보기 싫은 자들을 이제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4.5cm짜리, 14cm짜리를 다시 이제 주문합니다. 우리 박 실장이 디자인을 이제 할 건데, 그거 조만간 나올 거예요. 10,000개 주문했으니까 펑펑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친구들 다 나눠주세요.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너 오늘따라 이뻐 보이네 선물이 하면서 다 줘도 돼요. 선물 개념으로 주세요. 그래서 요 디자인은 우리 수험생분이 아이디어를 줘갖고 참 이쁘다 해갖고 제가 채택해서 한 건데 요번 거는 이제 우리 박 실장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자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갑이 을한테 앞에 거 특박권 팔았어야 돼요. 팔았는데 원래 양도의 효력은 앞에 거 추론이 명의 변경해야지 나오잖아. 일로 추론이 명의 변경한 사안이면은 이 추론시 시점으로 추론이 똑같으면 된다고. 명의변경 변경까지 했으면 당연히 되는데 지금 판례는 뭐냐면 팔구성 깜빡하고 명의 변경만 안 한 거야. 이 경우도 우주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국내 우주에서는 앞에 거와 뒤에 거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실질적 승계인이라고 내가 표현했잖아. 그게 사긴 샀어. 근데 명의 변경까지 했어. 그건 완전한 추론 승계인. 그 다음에 사긴 샀는데 명의 변경만 했어. 이걸 내가 실질적 승계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 판례입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2번 객체적 요건. 방가로 1번 우주 추론 시 계속 중. 그 다음 그 옆에 분할 변경 아니어야 되고. 방가로 2번 체크해 두시고요. 괄호 3번 시정 요건 1년. 괄호 4번 절차 취지 선출형 표시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4번 효과 1번 적법한 경우. 방가로 2번 조약우주와의 효과 차이 첫 번째 줄 30조 1항 의사요한 공지에 있어서도 판사님 시점 소급. 그 다음에 3번 아까 똑같은 겁니다. 신공존재 우등보. 여기도 지금 국내 우주가 빠져 있는데 신공존재 우등보 268페이지 괄호 3번 이중우주 금지. 처벌 중복해서 우선권 주장이 된 발명의 범위 내에서 판단시에 소급되지 않는다. 4번 선출원 취하. 이거 1, 2, 3 우리 조문특강에서도 했고 많이 했었죠. 1이 선출원 죽는 거, 2가 국내 우주 취하 시기 제한, 3가 국내 우주 출원을 죽였을 때 쟁점. 1, 2, 3. 1번 선출원 취하간주 첫 번째 줄 출원부터 1년 3개월 지난 때 취하간주.
그 다음에 3번 우주 취하 금지. 첫 번째 줄 선출부터 1년 3개월 지난 후에는 우주 취하 불가. 4번 우주 취하 간주. 국내 우주 출원을 선출부터 1년 3개월 이내 취하하면 국내 우주 취하 간주. 그래서 선출원 살려준다. 1, 2, 3. 우주 보정 추가. 얘는 이것만 좀 잡아두면 돼. 주체, 이건 조약우주 한자, 그리고 국내 우주 한자. 그러니까 출원 당시에 외국 걸로 조약우주 한번 했어야 되고, 이건 출원 당시에 한국 걸로 국내 우주 한번 했어야 돼. 기간은 그 증명서를 제출하는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5선부터 1년 4개월. 근데 나 이거 잘 모르겠지만 조문이 좀 이상하게 돼 있다고 했지. 얘는 5선부터 1년 4개월이 아니라 한국 거 중에서 1년 4개월. 그걸 최선 출원이라고 그랬어. 얘는 한국 거, 외국 거 다 합해서 추가될 것까지 다 합해서 제일 빠른 날부터 1년 3개월. 얘는 추가될 것까지 합해서 한국 것들 중에서 제일 빠른 날부터 1년 3개월. 5선부터 1년 4개월, 선출부터 1년 4개월, 최우선부터 1년 4개월, 최선출부터 1년 4개월.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건 그냥 제 표현입니다. 저는 최우선이라는 것을 그냥 최자 빼고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우선권 중에 2개 이상이면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서면은 그냥 보정서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차이점 좀 잡아두면 되겠다. 여기는 조약우주 한자, 국내 우주 한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얘가 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주를 추가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지금 하는 것은 이미 한 우주를 취하하는 거. 이미 한 것을 없애버리는 거. 절차를 소극적으로 없애는 거. 이건 뭐 주체는 조약우주 한자, 국내 우주 한자고, 기간이야. 얘는 출원 계속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방금도 했네. 취하 시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출원 죽기 전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선출원부터 1년 3개월 전까지만. 이 시기 제한이 있다는 거 잘 외워두시고. 얘는 시기 제한이 없는데. 서면은 취하서 내면 되는 거야. (269페이지) 조약우주 보정 추가, 주체, 조약우주 한자가, 기간, 우선부터 1년 4개월. 서면 필요 없어, 이거. 보정서. 그 다음에 2번 국내우주, 주체, 국내우주 한자가, 기간, 이건 최선출을 1년 4개월, 우선일이 아니고, 서면 보정서. 3번 관련 문제, 명백한 오기정정 필요 없고, 2번 우주 취하, 1번 조약우주 취하는 출원 계속 중, 2번 국내우주 취하는 선출부터 1년 3개월 지난 후에 불가. 그 다음에 국제 출원은 제가 이거 그 강의 시간에 안 했던 거예요. 국제 단계에서 우주와 관련된 건데 얘도 PPT 규칙에 있어서 굉장히 지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제가 강의 안 했던 거예요, 여기는. 270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271페이지도 읽어보고 272페이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6번 확선지위 이거 그릴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선일 인정되는 것은 우선일통 확선지위 나오는 겁니다. 조문 표현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결과만 알면 돼. 조문이 지저분했었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우선일 인정되는 것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나오는 거예요. 공개됐을 때. 6번 읽어보면서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273페이지 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표 3조 1항 1호 적용과 관련된 거, 얘도 그림 천천히 그려보세요. 출원일 소급표와 우선일 있었을 때 각각 그림 한 번씩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헷갈리면 신진선악 지위 그리는 문제 잘 못 풀어. 근데 생각보다 쉽거든요.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필기자료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렸었고, 그 그렸던 것을 말로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약우주, 국내우주, 주체기간 서면 얘도 좋은 번호로만 해놨는데 이제 주문특강 서브집에서는 다 풀어놨으니까 표모집 보시면은 그 풀어놓은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74페이지에 그 표에서 기타, 이것도 우리 그 다 기본 강의에서 수업했던 거거든요. 파리 조약하고 이렇게 대비해 놓은 거 조문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거였구나 바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이거 주체기간 서면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일단 기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서면이야. 주체 같은 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더라고. 생각보다 서면 어떻게 쓰는지 많이 나왔었으니까 잡아두시고 나중에 OX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 나오시면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3 절차까지 다 마쳤습니다. 파트 1 절차 총칙, 파트 2 거절 이후, 파트 3 절차, 이제 파트 4 심사입니다. 심사와 공개. 심사는 크게 세 가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가 절차. 이 절차는 주문특강에서 대놓고 그림 그리면서 비교를 해드릴 건데 출원인이 심사 청구하는 경우와 제3자가 심사 청구하는 경우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차이점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항구에서의 일반 출원과 PT 출원 이렇게 대비하면서 다 그려드릴 거야. 그 다음에 협력. 1인의 심사관님이 완벽하게 신진선악 평가하기란 어렵다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서 협력 제도들을 다 만들어놨고 걔네들이 뭐 심시하면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게 공중의 협력을 받는다 또는 제3자의 심사 협력을 받는다. 이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출원인의 협력을 받는다. 이게 배경기술 규제 42조 3항 2호. 그리고 하청업체 협력받는 거 전문기관. 그 다음에 산업사용관수 신규진보성은 모든 나라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남의 나라 심사 결과 참고하는 거. 외국 심사 결과 자료조 주명령. 그래서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거. 그리고 이 사이에 잠깐 한 2, 3년에 한 번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여기다가 그냥 써놓을까요? 제척. 심사관님 잘라버리는 거. 이 제척기 PFP가 다 있는데 특허법 조문에는 이제 제척만 있으니까 제척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신분관계가 있거나 선입견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신분상 밀접한 관계, 선입견, 그 다음에 기타 이해관계 있는 경우. 심사는 심사 대상 확정하고 이 심사 대상 확정할 때 보정이 있으면 보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보종이 있어도 보종을 안 받으면 보종을 각하할지, 그러니까 보종을 승인할지 각하할지 이 쟁점이 나오는 거고요. 확정된 심사 대상으로 기통지, 극복 여부를 봐서 극복이 안 됐다, 거저 결정. 극복이 됐다, 또는 처음 심사하는 거다, 기통지가 없다. 다른 거절 이유, 존재 여부를 봐서 다른이라고 쓸까요? 이게 없다, 특허 결정. 있다, 통지. 통지할 때는 최초와 최후 구분. 이건데 1차건 2차건 이거 말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시험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얘를 똑같은 내용인데 스텝 1, 보종을 승인할까 각하할까. 스텝 2, 지금 뭔가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으로 통지를 할까 그냥 거저 결정해버릴까. 세 번째는 통지를 한다면 최초로 할까 최후로 할까. 각하는 완, 투, 쓰리야. 완, 최후나 재심사 청구란 말이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무조건 승인이야. 재심사란 건 다른 표현으로는 거저 결정받았다고도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 다음 2, 40조 2항 신규사항 추가, 3항 감잘명 빼박, 51조 1항 새로운 거주료 발생. 그 다음에 3, 새로운 거주료 발생했다 하더라도 청구항 삭제에 따라서 발생한 것은 보존각하 안 하는 거. 근데 청구항 삭제에 따라서 발생한 게 또 판례강에서 케이스 1, 2, 3, 4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구분 좀 하시고. 판례에서 1, 2, 3는 보존각하를 안 했고 4는 보존각하를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통할까 거저 결정할까도 판례 강의에서 다 보충할 겁니다. 지금 뭔가 문제점이 된 게 기존에 통지한 거고 똑같은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똑같은 거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다른 건지, 이거 되게 중요해. 다 판례 강의에서 할 거야. 그 다음에 최초냐 최후냐 할 거는 최명도부터 계속 존재하던 거절이오거나 자진 보정부터 존재하던 거절이면 최초 통지다. 그게 아니면 최후다. 요렇게. 이 심사. 그리고 마지막이 재심사. 거저 결정 받고 나서 재심사, 거불심 재심사 청구, 특허 결정 받고 나서 재심사, 직권 재심사, 직권 보정 취하 간주. 이렇게. 밑줄 가볍게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절반 정도 나갔네요. 300페이지 나간 거니까 나머지 300페이지도 빨리 정리합시다. (280페이지) 넘어가고 281페이지 2번 심사청구 요건, 1번 심사청구인. 첫 번째 줄 끝에 누구든지 심사청구할 수 있다. 그 밑에 줄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 하더라도 대표자 관리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슬슬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이 대표자 관리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 찾아내시오. 이것은 조문특강에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닌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방가로 2번 첫 번째 줄 각자가 심사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줄 특별수권사항 아니다. 이건 출전투 신청후 불복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석된 거야. 출전투 신청후 불복.
2번 심사 청구 대상. 방가로 2번 제3자는 제한이 없으나 출원인은 청구 범위 밑에 줄 기재된 정신명세서가 있어야 할 수 있고 그 옆에 국어 번역문의 제출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 다음 방가로 3번이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것도 써놓을게. 얘가 심사 청구했다고 자동으로 심사 청구가 되는 게 아니야. 분할 출원에서는 개별적으로 또 심사 청구해야 돼. 이게 다 같은 취지야.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원출원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서 분할 출원에서 자동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방가로 3번에서도 두 번째 줄에 빗줄을 칠 필요는 없는데 절차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뭔 소리인지 알겠죠? 다 같은 취지입니다. 3번 심사 청구 기간. 방가로 1번 두 번째 줄 출원부터 3년. 방가로 2번 정당 분할 변경은 밑에 줄 30일. 이 플러스 30일이었습니다. 282페이지. (4번) 효과. 방가로 2번 심사 청구는 취할 수 없다. 이거 조문특강에서 다 외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다음에 2번 기간 내 심사 청구가 없는 경우. 방가로 1번 취하간주 첫 번째 줄 심사 청구 없으면 취하간주. 이것도 조문특강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외우세요. 방가로 2번 두 번째 줄 2개월, 세 번째 줄 1년. 이것도 다 조문특강에서 정리했습니다. 그 추후보안이야. 추후보안이 거부심, 재심, 심사청구, 심사청구, 특허류, 그 다음에 그 보정명령. 283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284페이지 심사순위라고 있는데 첫 번째 줄 끝에 심사는 우선 심사 신청, 심사유예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한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이게 출원일자 기준이 아니고 심사 청구일자 기준에 따라서 먼저 심사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다만 분할 출원, 밑에 줄 변경 출원은 그 옆에 원출원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 빨리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조문특강에서 정리했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 수수료 반환 외우라고 했었잖아. 수수료 반환할 때 출원일부터 1개월 이내 취합 포기하면은 출원료하고 우선권 주장 신청료를 돌려주는데 안 돌려주는 게 있었어. 그게 분할 변경 우선 심사 신청이었었거든. 걔네들이 내가 심사 빨리 해주는 애들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1개월 안에 할지라도 노동을 진행했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 분할 변경은 원출원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서 좀 빨리 해줍니다. 왜냐면 출원일이 저 뒤쪽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도대체 여기 특허가 나온지 안 나온지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또 안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또 안에 뭐 어떤 경우도 먼저 심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버리시죠. 그래서 우선 심사 신청하면 빨리 해주고 분할 변경하면 좀 빨리 해준다. 그게 아니면 출원일자와 상관없이 심사 청구 일자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심사를 해준다. 이렇게 좀 잡아두시죠. 이게 심사 청구 순서였습니다. 심사 청구 순서. 심사 순서, 심사 순서. 그 다음에 2절 우선 심사. 285페이지 우선 심사 대상. 이거 단순함기 이제 가시죠. 1번 타인의 무단 실시. 첫 번째 줄 출원 공개 후 제3자가 어불어서 출원된 발명 실시.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제3자가 모방 실시하고 있으면 아무 때나 우선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원 공개 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잡아두세요. 우선 심사와 보상금 청구권 행사할 때는 출원 공개 후에만 가능하다. 그 두 가지 좀 세트 좀 잡아두세요. 우선 심사와 보상금 청구권. 이게 제3자가 모방했을 때에 대한 건데 출원 공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 강의에서 취지를 말씀드렸지만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추론 공개 후에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긴급 처리 요하는 경우. 이거는 추론 공개가 없어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 방가로 2번 시행령 구조. 방위산업의 방, 녹색의 녹, 4차 산업의 4, 수출 촉진의 수, 국가 거의 국, 방록사수국, 방록사수국. 그 다음에 5 벤처기업 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은 중소기업 중, 직무발명 보상 직, 지식재산 경영인증 지, 벤중직지, 방록사수국 벤중직지. 6번에 국가연구 국, 조야구조 기초출원 조. 그 다음에 국제조사 시행 국국, 출원 실시 또는 실준비 실, 국조 국실. 방록사수국 벤중직지 국조 국실. 286페이지 합의의 합, 11번 전문기관의 전, 12의 65세 합전 65, 합전 65. 제가 두 문자를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키워드 쪽으로 바꿔봤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바꿔놓은 거거든. 그래서 방록사수국에서 벤중직지를 방록사수국에서 벤중직지를 국조국실하다가 합전 65에 걸렸다. 이게 연산기법 아니야. 방록사수국이라는 데에서 벤중직지라는 거를 국조국실하다가 합전 65한테 걸려갖고 잡혀갔다. 이렇게 잡으세요. 연산기법. 이거 서브집에도 두 문자로 갈 겁니다. 여기 필기로도 다시 해놓을게. 방록사수국에서 벤중직지를 국조국출하다가 합전 65에 걸렸다. 합전 65. 잡혔다가 더 상징적이겠네요. 마음에 안 들어? 야, 완전 이상 썼는데 이거 좀 이상한가? 이상해? 취향하고 전혀 반대였어? 이쁘게 지을 걸 그랬나? 그 다음에 3번 이거 개정법이니까 적어두세요. 코로나 때문에 요번에 개정됐습니다. 첫 번째 줄 재난 극복과 관련된 발령. 그 다음 4번은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시행규칙에 무슨 규제 자유특구, 뭐 지역 특화 발전, 그 다음에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뭐 밑줄만 치시죠. 규제 자유특구,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첨단 의료 복합 단지. 그 뭔가 그 지역 그 육성하려고 그 지역에서 뭐 있는 애들은 그냥 우선순서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국가에서 정책적 사항으로 어디 부응 좀 시키려고 만든 건데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심사 사유.
우선심사 사유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제3자가 실시했을 때는 추론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 출원인이 실시 또는 준비했을 때는 추론 공개 없이도 바로 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차이점 대비가. 3번 우선심사 신청 요건 괄호 1번 이거는 조문에 없는데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5번 첫 번째 줄 심사 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 진행. 이 심사 청구 순서가 이제 뭔지 알겠죠? 원래는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서 심사 속도를 잡아주는데 우선 심사하면은 심사 청구 순서가 늦어도 먼저 해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하이에이는 2차 시험에나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한 거지 1차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외국 특허청장과 합의한 거고 기본 강의와 조문 특강에서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심사 품질을 가진 국가에서 이미 신규 진보성에 대해서 심사를 했으면 그거는 참고해갖고 우선 심사해주겠다는 취지로서 우리가 믿는 국가에서 어떤 청구항에 대해서 신규 진보성이 끝났어요. 그럼 그 청구항하고 똑같이 맞춰오면 우리나라한테 그럼 우선 심사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본만 더 특혜를 줘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특허 결정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가 있을 때만 우선 심사를 해주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절료 통지 받았어도 그러니까 특허 결정이 아니라 그냥 무슨 심사 결과만 나왔어도 우선 심사를 해줍니다. 그걸 이제 표로서 정리해 놓은 건데 자세한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외국 특허청장과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걸 PPH라고 합니다. 페이턴트 프로시큐션 하이웨이가 빨리 하자 고속도로. 7번 예비심사는 요번에 올해 2차 기출문제에서 제가 답안지 쓴 건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우선 심사한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본 강의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심사 청구를 하면은 보통 특허청에서는 9개월 소개하는데 대략적으로 실무에서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심사 청구한 날부터 1년 정도 지나면은 첫 심사 결과가 나와요. 첫 심사 결과 거절을 통지하면 특허 결정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우선 심사를 하면 한 3, 4개월 안에 나옵니다. 그 첫 심사 결과가. 근데 우선 심사에다 예비 심사까지 하면 저는 제 거는 한 달 만에 특허 결정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 더 빨라진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고 288페이지 심사 유예는 오히려 늦추는 거지. 2번 심사 결정 보류 신청 첫 번째 줄 출원부터 6개월 기간만 좀 잡아두시죠. 내가 아까 신공존재 우등보할 때 보가 이거야. 보류 신청 출원부터 6개월. 얘는 국내 우주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 특허 여부 결정을 안 해줘요. 국내 우주가 1년 이내 출원조차 종료돼 버리면 못하기 때문에. 근데 2번 내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다만 이거 나올 것 같아. 분할 변경 우선 심사 그 다음에 이미 특허 여부 결정이 있으면 안 해줍니다. 분할 변경은 국내 우주 절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해주고 우선 심사했으니 이건 빨리 해야 되니까 못 늦춰주고 그다음 특허 여부 결정이 있으면 벌써 결과 다 통지됐잖아. 그럼 못 해준다. 그럼 3번 심사 유예 이것도 날짜만 잡으시죠. 심사 청구부터 9개월 이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이게 유예 희망 시점이라고 해서 이때 심사를 진행수라는 건데 그 괄호요. 유예 희망 시점은 출연부터 5년까지도 할 수 있다. 출연부터 5년까지도. 3번 유예 신청의 효과 반가로 2번 다만 분할 변경 정당 권리자. 정당 권리자가 그 아까도 안 써 있는데 정당 권리자 출원이 소급표였기 때문에 좀 심사를 빨리 하긴 합니다. 근데 조문들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권리자는 이상한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분할 변경 정당 권리자는 좀 심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우선 심사는 이거 심사 빨리 해야 되는 거고 3번 이미 거절료 통지했으면은 뭐 심사 다 끝났잖아. 근데 뭐 어떻게 통지를 늦춰. 이렇게 289페이지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조문특강에서도 우리 했었죠. 외우시고요. 표 289페이지의 표.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심사 아닌 심사 진행을 해서 파트 4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5 넘어가겠습니다. 분량상으로는 뭐 절반보다 조금 안 되긴 했는데 뒤쪽으로 할수록 판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진도는 순식간에 훅 나갈 겁니다. 제가 3주 안에 종강을 목표로 했었지만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문특강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복습을 또 같이 하시면 많이 좋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